안녕하세요. 멸콩TV. 오늘 월요일 라이브는 먼 걸음 또 한달음에 달려와 주신 고성국 박사님을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근데 괜찮으신 것 같으네요, 겉으로는? 저는 이제 지난주 고성국 TV 가는 길에 가벼운 사고가 났는데 예. 뭐 여차여차 병원도 다니고 있고 한데요. 예.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확실히 고성국 TV가 지금 KBS 이상이에요. 아이고. 온 동네에서 다 괜찮냐고 막 전화가 막 쏟아져가지고 야, 제가 그 고성국 TV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아니, 아침에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다들 야, 이거 이 좌파 것들이 이거 테러한 것 아니냐. 다들 그렇게 걱정들 하셨어요. 하여튼, 예, 큰 사고가 아니라니까 다행입니다. 네, 많이 걱정해 주신 덕분에 병원 다니고 또 저희가 이 환신골드 먹으면서 아이고. 네, 이겨내고 있습니다. 예. 네,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박사님, 저는 사실 주말에 부산에 잠깐 내려가서 네. 그 부산 불꽃 축제 보고 왔거든요. 광안리? 네, 저희 예. 지역에서 하니까. 그러네요. 예. 근데 그 불꽃 축제가 뭔가 좋은 소식의 서막이었는지 이번 주 딱 들어서 월요일 되니까 국민의힘도 전열을 재정비하고 좀 제대로 싸우는 메시지들도 나오고 그래요. 소개할 만한 소식들이 많은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정권과 나는 이제 협치 대화 불가능하다. 강하게 싸울 때다. 네. 굉장히 이 전투력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나 이런 대여 투쟁에 선봉에 서는 모습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의 진면목을 사실 그동안 알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잘 몰랐죠, 사실. 네. 근데 이제 이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 아주 배심이 강하고 아주 그 강단이 있는 사람이구나. 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가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이 있고 그 메시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어제 나온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 지금 이재명과는 협치 대화 불가능하다, 강하게 싸울 때다, 이런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어제 나온 메시지는 어떤 거냐 하면요, 그 이영풍 TV에 나가서 네. 대담한 것이 이제 기사화가 됐잖아요. 네네. 예, 거기 보면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자유와혁신, 이게 이제 자유파 진영의 국민의힘 외에도 4개의 정당이 있잖아요. 더 많습니다만. 네. 이들과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함께 할 거냐. 그러니까 당연히 함께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정권과 투쟁하는 과정에서 함께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러면서 선거공학적으로 해서는 감동을 못 준다. 그러니까 투쟁 속에서 단련되고 투쟁 속에서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투쟁이 빠진 상태에서 뭘 좀 함께 하자 그러면 결국은 주고받기, 이 거래, 결국은 정치공학적으로 이합집산하거나 야합하는 걸로 비난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투쟁을 함께 하는데 그걸 갖고서 어느 누가 감히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투쟁을 먼저 내세우면서 함께 하겠다. 이재명 정권과의 투쟁 속에서 자유파가 당은 다르지만 함께 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메시지를 준 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정치 공학이나 네. 뭐 자리 나눠 먹기의 개념이 아니라 네. 국민의힘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열심히 싸우면 네. 그 다른 야당이나 보수 세력도 사실 이재명이랑 싸우겠다고 열심히 하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럼 같이 안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 자연스럽게 그 투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모이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박사님?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 우리 자유파가 좌파보다 머릿수가 적은 것도 아닌데 늘 이 선거 때마다 우리가 좀 고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좌파는 그런 때 꼭 누가 나타나냐면 뭐 백낙청이라든지 무슨 이런 자들이 나타나서 원로들이 나타나죠. 예, 이른바 원로 원탁회의, 좌파 종북주사파 진영의 원로 원탁회의를 딱 해가지고서 하나로 가야 된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거든요. 네. 근데 우리 자유파도 원로들이 당연히 있죠. 네. 있는데 이런 식의 그 자유파 진영의 원로들과 진짜 책임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어떤 그 정치 협상회의, 원탁회의 같은 게 그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네, 네.
여러 번 하려고 그랬는데 늘 국민의힘이 아유 뭐 우린 따로 할게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먼저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가 함께 하겠다고 했으니까 다른 재정당과 사회단체가 그래 함께 합시다라고 호응하면 바로 정치 연석회의, 자유우파 원탁회의 같은 게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장동혁 대표의 이 메시지를 그냥 흘려듣지 말고 자유우파 진영의 여러 정당과 사회단체들도 거기에 호응하는 메시지들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준비가 돼 있어야 손뼉이 마주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자유우파 대연합의 어떤 3명의 인물을 장동혁 대표가 예로 든 게 인상적이었는데 네. 황교안, 이진숙, 손현보였거든요. 아하, 예. 그러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발언으로 막 언론이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고 한동훈이 뭐 당을 비판 안 하겠다더니 방송 나와서 우리는 황교안 아니다 막 이러고 앉아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황교안 대표뿐만이 아니라 이진숙 위원장 체포당했을 때도 당원이 아니었지만 지도부가 다 경찰서 방문하고 항의하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손현보 목사 국민의힘 당원 아닙니다. 당연히 종교인이시고 말도 안 되는 구속당했을 때 우리가 그 세계로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힘을 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무도한 특검이나 이재명 정부에서 압제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매개로 우리가 하나로 뭉치겠다고 말하니까 이게 좀 와닿고 네. 조중동이나 언론이 뭐 황교안 발언 이런 걸로 장동혁 대표를 막 때려도 네. 나 거기에 눈 하나 꿈쩍 안 한다. 너네가 뭐라 하든 나는 이미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그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제가 좀 변형해서 얘기하면 네.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죠. 우리는 황교안이다. 우리는 이진숙이다. 우리는 손현보다. 네. 우리는 윤석열이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이 그런 어법으로 얘기하자면 네. 한동훈이는 조은석이다. 한동훈이는 뭐 김건희 특검 그 민중기, 네. 민중기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조은석이다. 한동훈이는 민중기다. 이렇게 우리는 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제가 옛날부터 이런 주장을 해왔지만 네. 한동훈은 조은석이다 민중기다 이전에 예. 한동훈은 사실 이재명이다인 것 한동훈은 같아요. 이재명이다. 맞아요. 이 네. 명한연대가 네. 대통령을 탄핵시켰잖아요. 네. 명한연대가. 그리고 한동훈이 국민의힘과 보수진영 그 어떤 정치인과도 그렇게 막 팔꿈치를 쓰다듬으면서 살갑게 뭐 스킨십하고 악수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한동훈이는 그런 거 뭐 저 끔찍 뭐 저 싫어한다 그러더만. 자기 몸 건드리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뭐 술도 같이 안 먹고 뭐 혼자서 그렇게 따로 논다면서. 아니 영상이 많아요. 네. 선거 지원 유세를 가서 비대위원장 네. 때 그 지원 유세 연설하면은 막 정신이 없잖아요. 사람들 네, 몰리고. 네, 네. 근데 한 당협위원장이 이렇게 팔을 뻗다가 머리를 살짝 건드리니까 한동훈이 완전 정색을 하면서 난리를 치고 그 사람을 째려보고 하는 영상 등이 온라인에 아니, 유명하거든요. 뭐 머리에 뭐 문제가 있나 그 사람? 뭐 벗겨질까봐 겁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나 이런. 또 막 어깨에 이상한 걸 착용하고 다닌다는 말이 있으니까 예. 막 건드리고 하면 이게 막 들통 날까봐 막 그렇게 예민한데 이재명이라는 악수하면서 막 팔꿈치 쓰다듬고 아주 막 난리가 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 곧 이재명인 거죠. 둘이 막 싸우고 막 그런 척을 해봤자 예. 이재명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보수 분열시키는 게 너무나 이쁜 거고 예. 한동훈은 이재명을 명분 삼아 자기가 배신자라는 걸 좀 가려내고 싶은 거고 서로 사실은 공생관계인 거거든요. 제가 주말에 저는 강원도 1박 2일 아미고 동지들 만나러 갔다 왔는데 네. 모든 그 아미고 동지들 회동에서 네. 한동훈이 언제 자르냐는 질문들이 거의 모든 자리에서 나왔어요. 그 최대 화두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뭐 전들 뭐 아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정의용 사무총장이 2월부터는 지방선거 공천을 시작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발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공천에 앞서서 11월 달까지 입당을 하면 그 이후로 석 달 동안 당비를 계속해서 내면 책임당원 자격이 부여되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됐잖아. 네. 그 얘기를 제가 하면서 그러니까 적어도 지방선거 공천 국면에 들어가서도 이 한동훈이가 변수가 되면 안 되지 않냐. 그럼요. 네. 그러면 이제 선거 다 이겨놓고서 지는 수가 있다. 그래서
공천 국면으로 접어드는 2월 전에 한동훈이 세력은 한동훈과 한동훈 그 똘마니들은 정리할 거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아니 템포가 좀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정의용 사무총장이 모든 실무를 책임지는 실권자인데 그렇습니다. 사람이 일단 너무 좋아요. 저희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에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 면담하고 왔다는 말씀 뭐 다는 아니라도 조금씩 힌트를 여러분한테 드렸는데 네. 그 사람 좋은 정의용 사무총장조차 네. 이 한동훈과 그 패거리들의 어떤 우악스러운 당 지도부를 흔드는 행태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심각하고 준엄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아하, 예. 뭐 다는 말씀 못 드려도. 네네. 그런데 원래라면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1월 7일에 물러나는 거였잖아요. 김뭐 한 2달 더 해먹는다 그랬죠. 그러면 1월 달에 새 윤리위가 들어서면 2월 공천 국면 전에 우리가 1월 중순 하순쯤에 한동훈 당무감사로 날아가겠구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아하. 지도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라는 걸 느꼈는데 네네. 오늘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소식? 여상원이 사퇴한답니다. 그래요? 이번 달 말에 사퇴하기로 했는데요. 예. 뭐 본인이 당 대표나 지도부한테 연락받은 건 아닌데 다른 경로로 우리 당원들의 분노 사퇴하라고 우리가 목소리를 많이 냈잖아요. 네. 저랑 박사님이 지난주에 막 그거 가지고 엄청 열변을 토했잖아요. 네. 이런 여론이 전해지니까 여상원이 이번 달 말까지만 하고 사퇴한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12월에 바로 윤리위원장이랑 윤리위 인선할 준비를 하고 있다. 아하. 단독 예.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이렇게 되면 1월까지 갈 거 없이 12월 안으로 올해를 넘기지 않고 한동훈 당원 게시판 문제라든가 당무감사 문제 다시 다루게 된 김종혁, 뭐 윤희석, 박상수 등등의 징계 문제가 연말 안에 정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박사님. 아주 잘 됐네요. 여상원이는 뭐 그만두더라도 저 종편의 패널로는 나가고 싶어 할 테니까 여기서 더 망가지면 아예 그걸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망가지기 전에 아마 몸을 피하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우리 장혜찬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년이 딱 이제 새해가 밝아요. 새해가 밝으면 모든 언론이요. 6월 3일 지방선거에 초점을 맞춰서 여론조사도 하고 뭐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국면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까지 한동훈 똘마니들을 다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이것들이 계속 분탕을 쳐요. 그런데 뭐 다소간에 뭐 무리를 해서라도 12월 중에 이걸 다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뭐 쫓아내든지 뭐 정지를 시키든지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하루 이틀은 시끄러울 거야 이것들이. 그런데 새해가 밝으면 더 이상 그게 뉴스가 안 돼요. 맞아요. 네. 완전히 국면이 전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과 한동훈 똘마니들을 정리하는데 약간의 정책 리스크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근데 이 리스크를 가장 최소화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12월 중으로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이틀 떠돌다가 말아요. 내년이 시작되면 모든 언론이 다 한동훈 얘기할 여지가 서로 없어요. 모든 여론조사가 지방선거 어느 쪽이 이길 거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광역 단체장들 중심으로 인터뷰하고 막 이렇게 될 거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도 당연히 속도를 낼 거예요. 공천 준비 작업에. 앞으로 당에서 주로 지방선거 기획단 나경원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여기서 나오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또 정치권에 있는 이른바 정치 예비군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다 지방선거에 몰두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중에 한동훈과 한동훈 똘마니들을 척결한다. 이런 식의 그 타임테이블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타임테이블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래서 1월은 좀 늦는 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아쉽지만 현실이 그렇다면 인정하고 기다려야지로 생각을 했는데 네. 장동혁 대표가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 또 소통이 굉장히 잘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저나 고 박사님이 지난주에 막 여상원 가지고 막 말한 게 되게 뼈 아플 수도 있고 쓴소리 듣기 싫을 수도 있는데 네. 오히려 그런 식으로 말해줘서 당원들의 화가 좀 풀려서 다행이다라고 말했거든요. 아하, 저를 그래요? 만나서. 네. 그래서 제가 네. 그릇이 다르다라고 느꼈다고 아하, 말씀을 예. 드렸는데 이런 소통의 결과 속도가 빨리 나게 됐고 박사님 말씀처럼 당내에 어떤 기강을 잡고 뭐 한 하루 이틀짜리 분란이 나오는 문제는 네. 2025년에 정리하고
그럼요. 2026년부터는 네. 지방선거 이야기만 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언론이나 방송이 한동훈을 자꾸 부르고 막 뉴스를 만들어주고 하는 게 지방선거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재보궐이든 뭐든. 예. 얘가 진짜 잘릴까? 나와서 국회의원 한 자리 하지 않을까인데 예. 아 우리 그거 아닙니다. 셔터 문 닫습니다 하면 네. 그 이후부터는 방송국이나 언론사도 이 지방선거와 재보궐 나올 사람 위주로만 포커스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럼요. 뭐 쫓아내는 게 제일 좋지만 이를테면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싶으면 그러면 당원권 정지 한 1년만 때려놔도 돼요. 그럼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 그러면 지방선거 때 한동훈이는 어디 쓸 데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2년 때리고 3년 때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차 12월 중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안 그래도 그 장동혁 대표가 이영풍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당무감사위에서 단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여러 고민은 잘 알지만 속도가 나길 바란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당대표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거잖아요. 그럼요. 이제 윤리위원장이 바뀌기 전에는 당무감사위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네. 우리가 이거 조사해서 넘겼는데 여상원이 이거 경고 주고 또 그냥 그렇지. 뭐 당원권 정지 한 달 주면 어떡하지? 그리고 마치 일사부재리다 네, 해갖고 다시 못 다루게 하고 면죄부 준 다음에 그 건은 다시 못 다루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당무감사위도 야 이거 여상원 바뀌기 전에는 우리가 이거 시작 안 하고 좀 기다리고 있어야겠구나 했는데 당대표 메시지도 나왔고 네. 여상원도 11월 말에 사퇴하면 12월에 제대로 된 사람들이 인선이 딱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뭐 속도를 안 낼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는. 지금 댓글에 한동훈이 당원 정지 5년 때리라고 그러는데 이 당원 당규상 3년이 최대입니다. 최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영풍 TV 나가서도 말했지만 당원권 정지 3년이 뭐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약간 절묘한 묘수일 수 있다. 아, 예.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 재보궐뿐만 아니라 다음 전제나 다음 총선도 못 나와요. 아, 그럼요. 그럼 지발로 나가라 이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쫓아내 주면 지가 뭐 내가 또 피해자다 뭐다 뭐 할 텐데 당원권 정지 3년 때리고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든가 라방이나 하든가 네. 아니면 네 발로 나가라. 이게 사실은 또 절묘한 신의 한 수일 수 있는데 당무감사위원회와 새로 구성된 윤리위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좀 기대하면서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박사님. 당원권 정지 말씀을 하시니까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원래 이게 당원권 정지가 가장 그 무거운 징계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1년이 최대 기간이었어요. 예전에는 예. 네. 그런데 김문성이 유승민이가 배신하면서 박근혜 네. 대통령 탄핵하고 나서 임명진 목사가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왔잖아요. 아 기억납니다. 그때. 그 임명진 네. 위원장이 이거 1년 갖고는 안 돼. 3년으로 올려. 해서 3년으로 중징계가 확정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3년은 거의 정치 생명 끝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쫓아내는 게 우리가 제일 바라는 바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면 그러면 당원권 정지 3년 때려놓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코마가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코마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새삼 돌아보면 임명진 위원장 같은 분들은 그래도 강단이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언론에서 좌파들이 이용하는 보수 원로라고 김종인도 있고 저는 요새 이 사람이 계속 거슬려요. 조갑제. 아니 뭐 대도 않는 소리를 다니면서 계속하고 이제 아니 근데 네. 나이만 들면 원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조갑제가 어떤 기여를 했다고 왜 보수 원로 대접을 받으면서 좌파 방송에 불려다니는지. 그 장동혁 대표 욕하고 하니까 좌파들 입맛에 맞으니까 방송국에서 부르는 거잖아요. 그 말씀 나왔으니까 아니 저는 국회의장이다 뭐 5선 6선 지냈다는 사람들을 거의 자동으로 당 고문에 임명하더라고. 네, 상임 고문 같은 거. 네. 아니 그러면 경력 발휘하면 고문 되는 거예요? 저는 이를테면 정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자유파의 원로 같으면 이를테면 류근일 선생님 같은 분, 네. 또는 권영애 장관 같은 분, 또 고영주 변호사 같은 분 이런 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무슨 당의 고문을 맡은 적도 없고 그러면 무슨 역할이 없어요. 그런데 언론에서도 이런 분들을 무슨 자유파의 원로라고도 안 불러요. 그런데 저것들이 나이 드는 거 말고 한 게 있다고 뭘 원로 연하고 다니고 원로 대접 받으면서 다니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헤드라인에 네. 조갑제 이름이 뜨면 네. 거의 조국 보는 거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아요, 요새는. 네.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좌파 방송에서 출연료 조금 받아가면서 이 좌파의 딸랑이 역할을 해주니까. 네. 근데 제가 방송 출연하고 정치 이야기한 지 10년이 됐지만 지난 10년 동안 조갑재 씨가 보수 진영을 위해서 무슨 기여를 했는지 기억나는 게 단 하나도 없거든요, 정말로. 네, 없죠. 예.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러나 한 가지 기쁜 소식이 더 있습니다. 아, 어떤 소식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당무 감사는 네. 당원 당규상 60일 전에 고지를 해줘야 돼서 네. 12월 달부터 심사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상한 인간들 1월 달에 자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빈자리에 대해서는 조강특위가 열려서 네. 30몇 개에 대해서 일부 지역 뭐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디션도 하기로 했어요. 거기 이제 김상욱 자리에 예. 여러분 많이 아시는 우리 김태규 전 그 김태규 위원장. 방통위 부위원장이랑 예. 또 대통령실 출신의 강호승 행정관 등이 이제 오디션을 거쳐서 당원들이 뽑는다니까 그럼 군말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아하, 예. 당원들이 토론 보고 오디션 보고 뽑으면 돼요. 근데 이제 서울의 양천갑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가 목동이잖아요. 거기가 원희룡이 형이 삼선했던 지역이에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이기재 구청장이 버티고 있는데 네. 여기가 사실은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지역이에요. 서울에서 강남 3구 다음으로 좋은 지역이에요. 예, 강북의 강남이라 그러는데 그 사실은 강남 지역이에요, 거기도. 한강 남쪽이니까. 그러니까 그 학구열 높은 목동이 몰려있는 데가 양천갑이라서. 예. 그런데 거기도 지난 총선에서 아슬아슬하게 몇백 표로 겨우 졌는데 이번에 8명이 지원을 했어요. 아하. 그런데 6명으로 오디션을 본대요. 네. 근데 2명은 컷오프 시킨 거잖아요. 그 컷오프 대상 중에 한동훈 똘마니로 방송 많이 나오고 종편에서 막 내부 총질하는 송영훈 변호사가 네. 전 대변인인데 한동훈 때 컷오프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 사무총장과 국민의힘 조강특위가 확실하게 물갈이를 하겠다라는 의사가 그 양천갑 당협위원장 컷오프에서 보이는 거 아닐까요, 박사님?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사실은 이게 이게 좀 바퀴벌레 같아요. 배신자들이라는 게. 생명력이 끈질겨요, 보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중에 제일 오래 살아남은 게 바퀴벌레 아니에요? 네. 5억 년이 넘는다 그러는데 하여튼 배신자들의 DNA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비처럼 죽여도 계속 다시 스물스물 기어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바퀴벌레 한 마리만 보이면 거기에 이미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거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실제로 벌레 잡는 전문 회사한테 연락을 해서 제대로 방제를 해야 근절할 수 있어요. 그 뿌리, 집을 아예 걷어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돈 좀 들더라도 여러분들 바퀴벌레 요만한 거 하나 보이면 그냥 꾹 눌러서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괜찮겠지.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흰개미랑 바퀴벌레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도 똑같아요. 당도 이런 거 저런 거 한두 명 그 눈에 띄는 거 처리한다고 해서 배신자 DNA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뿌리채 뽑아내야 됩니다. 그 뿌리가 그러면 누구냐? 한동훈이하고 유승민이하고 김무성이잖아요. 1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의 그 원흉들이었던 김무성이하고 유승민이가 여전히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어요. 당에서 언론은 노릇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뿌리, 이 악의 근원을 완전히 척결하고 그 끝에 한동훈 배신자 세력을 척결을 해야만이 우리 국민의힘에 10년 가까이 그냥 정말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이 배신의 오물 이런 것들을 싹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비록 6월 선거를 앞두고 마음이 바쁘고 여러 가지 할 일은 많겠지만 이 배신자를 뿌리째 뽑아서 척결하는 것만큼 선거에 확실하게 준비하는 일이 또 없어요. 이걸 뿌리째 뽑아내면 가만히 있어도 자유파 국민들이 대거 입당하고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네. 민주당과 좌파들 보면요. 배신자가 별로 없어요. 네. 왜냐? 걔네는 누가 한 번 배신하잖아요. 네. 거의 뭐 멸문지화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보수는 왜 매번 배신자들 때문에 대통령 2번이나 탄핵당하고 뒤통수 맞고 지리멸렬한가? 배신자들이 5년, 10년 지나도록 더 떵떵거리고 더 방송 많이 나오고 더 원로 노릇하니까. 그러니까요. 배신하면은 정치적으로 너네 초가상간 다 불태워버린다. 정치적 멸문지하다라는 교훈을 안 남겨주니까
적당히 배신하면 MBC랑 JTBC가 우리 더 많이 불러주고 더 띄워주네? 네. 이게 더 잘 먹고 잘 사는 길이네라는 나쁜 전례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이번에 끊어내지 않으면 네. 다음번에 우리가 또 열심히 해서 뭐 장동혁 대표를 대통령을 만들든 누구를 만들든 간에 또 탄핵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한 번이라도 이 배신자의 뿌리를 끊어내는 그런 일대 쇄신을 하지 않으면 우리 자유파가 다시 반듯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 배신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만든 첫 번째 책임자, 네. 첫 번째 원흉이 누구냐? 홍준표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2017년 대선 때 네네. 홍준표가 어찌어찌 해갖고서 대선 후보가 됐죠. 됐잖아요. 네. 후보가 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이것저것 다 긁어 모아야 그래도 한 표라도 더 올 것 같으니까 먼저 뭘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가 있는데 출당시켜버렸어요. 그때 막 향단이 막 이러면서. 예, 네. 춘향인 줄 알았는데 네. 향단이다 이러면서 쫓아냈어요. 기억나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당을 장악하는데 실패한 이 배신자들이 나가가지고서 바른정당이라는 거 창당했잖아요. 그때 다 5선, 4선들이 전부 다 글로 갔어요. 네. 김무성이, 유승민이, 권성동이, 하여튼 이런 것들이. 김성태 포함해서. 김성태, 전부 다 글로 갔어요. 이것들을 다 합치면 남아있던 국회의원들보다 선수가 많아. 하여튼 이런 것들이 근데 도저히 한 30명 모여 있어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홍준표랑 야합을 했어요. 네. 그래서 홍준표가 이게 탈당을 해서 다른 정당을 만들었다가 다시 복당시키려면 복당심사 엄청 까다롭잖아요. 네. 그걸 안 했어. 그냥 뒷문 열어주고 다 들어오라 했어요. 그래서 바른정당 갔다가 온 배신자들한테 다 당직을 줘요. 막 사무총장도 주고 원내대표도 시키고 대변인도 시키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자유파 진영 안에 또 국민의힘 안에 이게 배신을 해도 안 죽는구나. 배신을 하고 나갔다 오면 더 대접받는구나. 이런 이 아주 괴상한 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 거예요. 그 홍준표가 바로 그 원흉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세력도 이것들이 장동혁 대표 체제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김무성이도 살아남고 유승민이도 살아남고 대접받는데 우리가 겁날 게 뭐 있어. 이러고서 큰소리치고 떵떵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간 우리가 그것을 못했단 말이에요. 한 번은 해야 돼. 한 번은 해야 되는데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전에 이것을 칼을 뽑아서 제대로 뿌리를 자르자.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된다. 근데 지금 칼을 뽑고 있죠. 네.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여상원 윤리위원장의 이른 교체, 네. 자진 사퇴를 이끌어낸 이게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장동혁 대표를 지금 지지하고 믿어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당원들이 행동하고 역할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럼요. 예. 저나 고성국 박사님이 지난주에 여상원 사퇴시켜야 된다라고 목소리 내고 여러분이 행동하면서 문자하고 전화하고 막 당원 게시판에 글도 올리고 하셨죠. 이런 것들이 여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론이 어떻게 보면 장동혁 지도부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을 더 넓혀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불만 품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행동하고 앞장서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 특히 그 장동혁 대표가 기존의 정치 지도자들하고 아주 분명하게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네. 전당대회를 마치고 나서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뉴 미디어 시대에 이 전당대회를 치러서 자기가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네. 설명을 했어요. 네. 그 뉴 미디어라고 하는 게 뭐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유튜브 시대입니다. KBS, MBC 또는 TV조선 채널A 같은 지상파나 종편, 그다음에 각종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그다음에 조중동과 같은 신문 전부 합친 것을 옛날 낡은 미디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올드 네. 미디어. 네. 예, 족볼 언론. 이게 낡은 언론이에요. 이게 이제 20세기까지의 언론의 주인이었어요. 21세기 들어와서 이 유튜브를 비롯한 SNS에서의 그 미디어가 뉴 미디어로 주류가 돼버렸어요. 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했는데
그런데 그중에 유일하게 뉴미디어 시대에 정치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정치 지도자예요. 이건 무지무지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이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올드 미디어, 낡은 미디어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막 당원으로서 당에다가 전화도 하고 막 문자도 보내고 해도 올드 미디어가 다뤄주지 않으면 별로 힘을 못 썼어요. 그런데 뉴 미디어 시대, 유튜브 시대에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댓글로 나타나고 SNS에 퍼지면서 바로 그 뉴미디어 유튜브를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신동욱 최고위원이 열심히 본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진숙 네. 위원장이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민심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낡은 미디어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뉴 미디어 시대에는 진짜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미디어 정치의 주인이다.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가 바로 장동혁 대표에게 영향을 준다. 김민수 최고위원한테 영향을 준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진짜 정치의 주인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때가 마침내 도래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원분들이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 장동혁 응원 화환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걸 행동하는 힘으로 한번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아, 그럼요. 그 국힘 당사에 화환이 100개 깔리면 당연히 지나가는 정치인들, 기자들, 의원들이 보고 아, 장동혁 인기 살아있네. 네. 정치가 동력이 되는 거고요. 가만, 우리 고성국 TV에서도 이거 알려야 되겠는데? 내일 아침에 한번 알려주시면. 네, 오늘부터 막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주 잘하셨네. 그리고 제가 재밌는 비하인드. 제가요, 죄송해요. 여기 올라 그러면은 서초동 지나오잖아요. 네네. 거기에 우리 자유파 시민들이 보낸 법원 응원 화환이 있잖아요. 아, 줄을 쫙 서 있죠. 그리고 그게. 검찰 그 조화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김상진 단장이 그거를 이제 시작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김상진 단장 말도 그렇고 제가 거기를 지나오면서 늘 느끼는 거예요. 아, 여기에 자유파 국민이 서 있구나. 그냥 이게 화환이 아니에요. 마음인 거고. 그럼요. 네. 한 명 한 명의 우리 자유파 국민이 주인이 돼서 거기 딱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걸 지나올 때마다 진짜 든든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당사는 뭐 건물도 조그맣고 그 앞에 뭐 이렇게 좁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화환이 그 한 200~300개만 와도 막 2중 3중으로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렇게 응원의 꽃밭을 만들어 버리는 게 훨씬 더 압도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생각하셨어요.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네. 시작했는데 물량이 딸린다? 아, 그러면 안 하는 이면 못한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발적으로 저희 멸콩에 행동하는 300명 제가 늘 강조하는데요. 내일이라도 화환 보내기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마음을 한번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사실 이 뉴미디어 시대에서 제일 긍정적으로 변한 정치인 중 한 사람이 저는 신동욱 최고위원인 것 같거든요. 아, 신동욱 최고위원 요즘 아주 잘합니다. 그 TV조선 앵커 할 때에 비하면 네. 이번에 전당대회 나오면서 정치적으로 몇 단계 레벨업을 한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근데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제가 그 주변인들이나 여의도의 이제 기자들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네.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그 결정적 계기가 고성국 TV 출연이었다. 아, 그래요? 본인이 이제 SBS T조 앵커 출신이고 하니까 예. 전당대회 때 고TV에 출연할지 말지를 좀 망설였대요. 아,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고성국 TV에 출연하자마자 예. 사실 전당대회 초기 레이스가 막 신동욱 최고위원이 수석될 정도의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김민수 최고가 네. 수석이라고들 다들 생각했죠. 근데 그때 그 반응과 이런 것들이 네. 본인이 뭐 어디 언론 나가서 인터뷰하는 것보다 몇 배 이상이니까 아. 왜 잘한다 해줘야 또 힘이 더 나는 아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후로 수석이 되고 좋게 말하면 사람이 바뀌어서 완전 전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뉴미디어 시대에 예. 우리가 또 정치인을 키우기도 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그 좋은 케이스가 바로 장동혁, 신동욱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댓글 많이 달고 당원 게시판도 가서 한 딸들이 도배하는 거 우리가 더 세게 도배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TV 영향력이 다시 한번 대단하다. 지금 신동욱 최고위원 말씀하셨는데 저는 최근에 장동혁 대표와 신동욱 최고위원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다
부정선거의 위험성을 공개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이게 제1야당의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부정선거 단어를 쓰는 게 그동안 일종의 금기어처럼 됐어요. 그랬죠. 그 이준석이 때부터 네, 그 택도 네. 아니게.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 신동욱 최고위원 그리고 김문수 최고위원이 부정선거를 그냥 단어 한번 쓱 쓰고 지나간 게 아니고 국민의 절대 다수가 선거가 공정하지 않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냐. 선관위가 이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문수 최고위원은 그런데 부정선거 의혹이 주로 사전투표에 집중돼 있으니 그러니 그 말썽 많고 말도 많은 사전투표를 왜 계속 우리가 해야 되냐. 그게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본투표를 48시간 하자. 이틀 하자. 네, 이틀 하자.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대안까지 제시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많이 나가봅니다만 현장에 나가면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싸웁시다. 투쟁합시다. 그런데 박사님 부정선거 그냥 놔두고 우리가 백날 투쟁해봤자 투쟁은 이기고 선거는 이기고 개표에서는 지는 결과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그분들한테 이제 국민의힘 당이 나섰다.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직접 이 부정선거 이슈를 자신의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다. 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좀 인식하셔야 되고 이렇게 되면 당 대표가 한마디 하고 최고위원이 한마디 하면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이게 6.3 지방선거 기획단 차원에서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그리고 공명선거를 캠페인을 벌여서 더 많은 유권자들이 6.3 지방선거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캠페인 조직이 구성될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부정선거 이슈를 우리 자유파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소화하는 거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어게인 또는 자유파를 향해서 좌파 것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다. 뻑하면 이렇게 공격을 했잖아요. 말도 못 꺼내겠죠. 왜?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부안해동 했던 것이 그동안의 국민의힘의 모습이었거든요. 이제 그것도 달라졌다. 그 점에서도 여러분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면서 함께 할 만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춰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러분이 함께 투쟁하려면 11월 달 안에 당원 가입하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2월에 여러분 손으로 직접 제대로 된 시장, 도지사 후보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투표 날도 어찌됐건 우리가 압도적인 투표로 누가 장난도 못 치게끔 만드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 드리면서 이 와중에 민주당은요 참 국민의힘 보고 네. 또 윤석열 정부 보고 뭐 유튜브 본다고 뭐라 하고 온갖 음모론을 지들이 막 다 불씌우더니 뉴미디어 시대에 네. 정작 정청래가 이 민주당 초선 의원들 모아놓고 딴지일보에 민심이 있다. 민심 알려면 김어준이 만든 딴지일보 봐라.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 김어준 하수인인 거를 고백한 셈이잖아요.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역시나 그 이재명파와 김어준 정청래파의 갈등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언론도 참 불공정하다. 이게 국민의힘은 유튜브 어디 나가기만 해도 난리치면서 민주당 저러는 거는 별 문제 안 삼는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박사님.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 딴지일보와 김어준이와 정청래가 한 편이고 저 이재명하고 개딸이 한 편이 돼서 지난 전대에서 싸웠잖아요. 그랬죠. 네. 근데 정청래, 김어준 딴지 쪽이 이겼잖아요. 네, 네, 네. 이재명이가 권력 탈취한 직후에 치러진 전당대회에서도 저 정도면 뭐 벌써 레임덕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수록 저 이재명 개딸보다는 그 김어준이 딴지일보 이 정청래 것들의 힘이 더 커질 거다. 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런 소리를 당당하게 하는 겁니다. 네, 눈치 안 보고. 네. 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것들이 하는 것마다 자충수고 던지는 것마다 똥벌이다. 그런데 이 자충수 똥벌이 국민 전체를 상대로 지금 던져지고 있어요. 네. 이를테면 75만 공무원들 휴대폰 보겠다.
정작 지는 핸드폰 절대 뭐 걸리면 안 된다고 막 이재명이 직접 특강도 했던 인간이. 아, 그렇죠. 네. 근데 75만 공무원 핸드폰 보겠다. 그리고 빚내서라도 투자하는 거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부동산은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 전체에 엄청난 이 충격을 주고 있는 조치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면 두 가지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는 30대가 반 이재명이 엄청 높아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 20대는 아예 70대보다 더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젊은 사람일수록 더 싫어하더라고요. 네. 20대는 말할 것도 없고 30대도 반 이재명 돌아서고 있다. 굉장히 높아요. 네, 네. 그다음에 지역적으로요. 네. 충청권이 반 이재명으로 확실하게. 아,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가 뭐 수십 차례 좌파들하고 선거를 했는데 우리가 이겼던 선거는 거의 예외 없이 영남 충청 연합이 그렇죠. 구축됐을 때. 네, 네.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한 충청 대망론이 있거든요. 그게 영남 충청 연합의 그 동력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 잘하는 이 사람을 아예 계속 잘하게 해서 대통령만 한번 만들어 보자. 충청 민심이 그렇게 지금 결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30대가 반 이재명으로 돌아서서 세대적으로 보면 10대, 20대, 30대 그리고 60대, 70대가 우파고 그 가운데 40대, 50대가 이재명 개딸 종북주사파로 남아있는 이 형국이에요. 아래 위로부터 엄청난 압력이 지금 가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것들이 내세우는 정책이라고 하는 건 전부 민심 위반하는 정책들만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상태에서 지역적으로는 영남은 말할 것도 없고 충청권까지 반 이재명으로 딱 이렇게 성격이 분명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대적으로 보나 지역적으로 보나 또는 현안과 관련해서도 보나 지금 장동혁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반 이재명 전선 이것은 이미 구축이 됐다. 그러면 이 전선을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잘 유지해서 밀어붙이면 무조건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난주에 강조했던 게 네. 충청 대망론이 더 불붙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장동혁이라는 사람을 단순히 야당 대표가 아니라 네. 충청도인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대선 주자로 자꾸 인식을 시키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중도표, 충청표 가져오는 길이다. 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 만나서도 제가 광주 가고 다 좋은데 충청도도 더 노골적으로 자주 가시라. 아이, 그럼. 고향이라고 사리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오히려 대놓고 더 많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게 선거 승리 공식이잖아요. 아, 당연하죠. 지금 그 최근 여론조사에서 그 자유파 진영의 대권 주자로 새로 떠오른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잖아요. 네. 장동혁 대표는 압도적인 1위고 네. 이진숙 위원장 대권 주자 조사 대상에 들어갔죠. 그랬죠. 네. 김민수 최고위원도 들어갔어요. 네. 신동욱 최고위원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보면 재밌는 게 장동혁 대표는 충청 기반이고 이진숙 위원장은 대구죠. 네. 예, 신동욱 최고위원도 대구예요.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수도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골고루 딱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거의 그 잡음 하나 안 내고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충청과 영남과 수도권이 똘똘 뭉쳐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뭘 끌고 가냐? 반 이재명 전선을. 예, 그래서 저는 이때야말로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유파와 재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이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와 장동혁 대표와 장동혁 지도부와 진짜 제대로 손 잡을 때다. 지금 바로 그 적기가 찾아왔다. 그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을 모으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유동규 본부장과 남욱의 녹취가 추가로 폭로됐는데 네. 김만배가 사면에서 교감을 나눈 대상이 바로 이재명이었다. 뭐 당연한 얘기를. 네. 너무 당연한데 민주당 것들은 김만배가 이야기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반박하는 녹취록이 오늘 추가로 폭로가 됐고요. 예. 남욱이 이번 항소 포기로 추징금이 빵원이 됐잖아요. 예. 강남 노른자에 있는 자기 땅 500억을 예.
풀어달라. 안 그러면 내가 국가에다가 손해배상한다. 그리고 그 500억짜리를 자기가 팔겠대요. 근데 이게 원래 남욱의 강남 땅이 얼마 전까지 300억이었는데 네. 그새 200억이 오른 거래요. 그렇죠. 강남이니까 올랐지. 그러니까 이런 범죄자들을 막 재벌 만들어주고 떼부자 만들어주는 일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더 힘을 뭉쳐서 지방선거, 재보궐, 총선, 대선에서 다 뒤엎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지금 대장동 일당들이 이 범죄를 단군 일의 최대 범죄를 저지른 동기는 네. 돈입니다, 돈. 그렇죠. 예. 이것들이 이 대장동 범죄를 저지를 때 이재명이는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뭐 대권은 꿈도 못 꾸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김만배나 남욱이나 우리가 이거를 해가지고서 이재명이 대통령 한번 만들어보고 너는 장관하고 나는 국회의원 하자 이런 꿈은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로지 돈을 바라보고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챙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욱이나 김만배나 이런 것들 입장에서는 뭐 이재명이가 자기들이 이렇게 발빠르게 다시 자기네 돈 챙겨서 어떻게든 뭘 뭐 딴 데다가 감춰놓거나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이재명 세력한테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된다는 데 대해서는 개념도 없고 신경도 안 써요. 저것들은 동기가 돈이었기 때문에 돈 챙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이재명이하고 그 김용희, 정진상이, 유동규는 그때부터 경기도지사 꿈은 갖고 있었어요. 대장동 할 때부터. 네, 네.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통해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어렴풋이 했을 거니까 이것들의 동기는 정치예요. 권력이었죠. 권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권력을 동기로 한 이재명 일당과 돈을 동기로 한 대장동 일당이 야합해가지고 저지른 게 대장동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제 원래 동기대로 돈 챙겨서 튀면 돼. 그런데 이렇게 남욱이처럼 돈 챙겨서 튀겠다고 하는 이 행동이 이재명 일당들의 권력에는 엄청난 부담이 되지만 그 부담을 덜어주려고 지그들 돈을 포기할 자들은 절대 아니지. 그래서 바로 이 대목에서 대장동 일당들과 이재명 일당들 간의 이해관계가 갈라지는 겁니다. 저는 이게 엄청난 부담으로 지금 이재명 것들한테 돌아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국민들이 야 저러려고 저것들이 응? 재판도 중지시키고 1심 항소 포기도 시키고 결국 저거 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대장동 일당은 일당대로 자기들 돈 날아갈까 봐 노심초사인 거고 그렇죠.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얘네 돈을 내가 억지로라도 안 지켜주면 예. 얘네들이 다 불까 봐 또 걱정인 그렇지. 거고. 예. 서로 자기 발목 하나씩 잡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정부의 레임덕을 만들고 선거를 이겨서 균열을 내버리면 예. 제일 좋은 방법은 이 항소 포기 이슈시키고 나중에 특검 통과시켜서 얘네 돈줄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얘네가 싫어도 다 불게 돼 있어. 그렇죠. 돈 뺏기면. 돈 뺏기면. 예.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 대장동 일당의 동기가 돈이었기 때문에 최대 약점도 돈이다. 네. 그러니까 저 신상진 시장이 가장 먼저 가압류하겠다고 나섰고 그리고 오늘 나경원 의원도 이 가압류 추징 보전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압류를 네. 신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대 약점인 돈을 집중적으로 지금 파고드는 식으로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지금 전술구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옥중에서도 이 대장동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유동규 본부장 저희가 이달 말까지 유 본부장 응원 계좌를 저희 멸콩TV 계좌가 아니라 따로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네네.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고생하고 있는 유동규 본부장과 가족들께 힘이 되도록 신경 써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요 소식도 하나만 다뤄볼게요. 저는 윤석열 정부를 탄핵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좌파 세력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악의적인 인간들인가. 네. 그 최재형이라는 인간 있잖아요. 목산지 뭔지 그런 거 가지고서 좌파 활동했던 몰카 가지고 공작하고 막 네. 지가 안 받는다는 거 막 선물이니 뭐니 하고 했던 검찰이 불법 선거운동과 명예훼손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최재형한테 구형을 했습니다. 예. 이철규 의원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이철규 의원이 고소 고발한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친윤, 윤석열 정부 만든 국회의원들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뒤흔들었는지가 이 재판과 구형으로 다 이제 속속 뒤늦게 증명되고 있는데 이런 건 언론이 별로 크게 안 다뤄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나죠. 네. 그때 많은 분들이 정말 답답했어요. 아니 불법은 최모식이라는 자가 저질렀는데 그러니까요. 왜 네. 공격은 김건희 여사가 받아야 돼? 그랬는데 지금 뭐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뭐 이런 사건을 따지고 있을 계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요. 그러나 이 최재형이라는 자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뒤늦게라도 밝혀졌고 이렇게 이제 밝혀지게 될 겁니다. 지금 구형이니까 이제 선고를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특히 김건희 여사한테 뒤집어 씌웠던 이 마녀 사냥하기 위해서 뒤집어 씌웠던 뭐 줄리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 거짓과 오물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어쨌든 씻겨지게 될 겁니다. 네. 마치 1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기 전에 세월호 7시간 갖고 먼저 마녀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랬었죠. 그때. 온갖 가짜 거짓 뉴스 가지고. 뭐 입에 담기도 힘든 이상한 추문 같은 네. 거 퍼뜨리고 막 그랬죠. 그때보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공격은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두 사람이 각각 지금 그 감옥에서 지금 사법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그런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 최재형한테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된 것도 이철규 의원이 고소했기 때문에 사건이 이렇게 진행된 건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너무 점잖아서 네. 법적 대응을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철규 의원은 좌파 유튜브 가짜뉴스 수십 건을 다 모니터링해서 일일이 다 고소고발하고 있더라고요. 아하, 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렇게 안 하면 시간이 지났을 때 가짜뉴스가 그냥 진짜인 것처럼 둔갑돼 버린다. 이런 법적 투쟁과 소위 말하는 그렇게 안 유명한 좌파 유튜브의 가짜뉴스도 쇼츠 조회수가 막 100만 나와버린다니까요. 네. 이거를 민사까지 철저하게 고소하고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우리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합니다. 네. 저는 이 지상파 종편과 언론 신문사를 상대로 지금 이 고소 사법 투쟁을 하고 있어요. 네. 이를테면 저를 비롯한 자유파 유튜브를 구구라고 부른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자유파 진영이 이런 사법 투쟁에 좀 전체적으로 소극적이죠. 웬만하면은 소송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우리 보수 진영의 오래된 그 격언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중에도 지금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 말씀하신 대로 사법 투쟁을 지난 수년간 계속해온 정말 자유파의 전사가 두 사람 있어요. 한 사람은 이종배 시의원. 아, 그렇죠. 네. 제가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변호사 고용을 해서 이 고발장 고소장을 쓰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고발장 고소장을 잘못 쓰면 네. 무고죄로 되치기를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법률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너무 변호사 선임비가 많이 드니까 자기들이 직접 공부해가지고 또 이종배 시의원은 사법시험 공부까지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가지고 고발장을 작성해서 고발했는데 그게 1000건이 넘어요. 아, 네. 야, 이거 1000건이면 네. 고발을 1000건 고발인 조사를 먼저 해야 사건이 시작되잖아요. 1000번 조사받았다는 1000번을 거죠. 경찰서에 네. 가서 조사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오상종은 1500건이나. 아, 오상종 단장님도. 예, 근데 직접 해. 이 사람은 맨날 집회하러 다녔는데 그걸 어떻게 쓰냐 그랬더니 밤새워서 써요, 그래. 그러니까 이런 우리 자유파 전사들이 있어서 저것들이 함부로 못 합니다. 그런 점도 이번에 우리가 꼭 좀 같이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우는 분들, 그 노고를 알아주는 국민의힘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자퍼님이 슈퍼챗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당사 공간 협소해서 화환보다는 꽃바구니 보내는 게 더 낫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 화환이 너무 막 밀릴 수 있으니까. 근데 화환이든 꽃바구니든 뭐 운동이 시작됐다고 하니까 여러분 당사로 보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또 대중적인 공간이라 의원회관 사무실이나 이런 데보다. 이럴 네. 거예요. 제가 당사를 자주 안 가봤지만 한 번인가 가봤는데 당사 들어가는 앞은 좁잖아요. 네, 네. 근데 일단 들어가면 그 당사가 여러 층이잖아요. 네. 복도도 있잖아요. 네. 그걸 전부 다 꽃으로 채워버려야지. 1층에 그 홀이 있어요. 꼭 바깥에만 세운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 당사는 어쨌든 국회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들락거리게 되잖아요. 네.
자기가 들어가기 전부터 장동혁 대표 응원화안, 국민의힘 응원화안을 보면서 들어갔는데 더 많아.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갖고서 장동혁 대표를 만나. 그런 상황에서 그 당에 대한 당성, 투쟁성이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너무 많다고 생각할 거는 하나도 없다. 그럼요. 네. 다다익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다다익선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오늘 방송 정리하면서 우리가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국민의힘에서 지금 정말 열심히 싸우는 박민영 대변인이 김혜지 의원 비례대표 공천 2번 받은 거 비판했다고. 아니 그게 무슨 장애인 비하니 뭐니 하면서 언론이 막 쏘아붙이고 하는데, 아니 언론이야 저는 기대도 안 한다 치고요. 한 딸들이 박민영 나가는 방송마다 몰려다니면서 방송 하차해라 뭐라 해라 한대요. 이 박민영이 한동훈 입장에서 눈에 가시니까 우리가 여러분 나가서 유튜브 댓글로 우리도 지켜주고, 저기 뭐 이현종이나 신지호나 한동훈 똘마니들이 방송 나오는 거 우리가 오히려 그들보다 더 열심히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 말씀만 드릴게요. 비례대표는 일종의 그 당으로 받은 특혜거든요. 뭐 선거도 안 하고 뺏지도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당원이 주는 특혜이기도 해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예전에 한 30년 전에는 비례대표만 뭐 3번 연속으로 한 사람도 있어요. 진짜 선거 전문가. 또 김정인은 무슨 재주가 있는지 비례대표만 가지고 5번을 했잖아요. 네. 그건 다 수십 년 전 일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에 여야 정당에서 비례대표를 연속 2번 받은 사람은 김혜지가 아마 유일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뭔가 비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도대체 김혜지한테 어떻게 비례대표를 줬냐. 이렇게 의혹이 그때부터 제기됐고 비례대표 잘못된 대표적인 사례로 김혜지가 꼽혀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네. 그 이후에 김혜지가 보여준 태도가 아하 이래서 한동훈이가 김혜지한테 한 번 더 줬구나 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 황당한 짓거리들을 쭉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박민영 대변인이 비판을 한 것은 우리의 기존 정치 질서 속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몰상식한 것들이니까 그걸 지적당하니까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돼줘야 된다. 그냥 우리끼리만 분통 터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박민영이 나가는 방송, 당원 게시판, 온라인 커뮤니티, 기사 여러분이 댓글 달고 여러분이 싸워주지 않으면 네, 한 딸들은 극소수의 시끄러운 사람들이지만 막 엄청 댓글 달고 그러더라고요. 그 한 딸들이 방송 나오면 그 방송국 그냥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기세로 우리도 한번 덤벼보자 라는 말씀으로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 내내 8,000분, 9,000분 가까이 봐주셨는데요.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또 이 고성국TV 내일 아침에 뭐 제가 홍보 안 해도 워낙 많이들 보시지만 네, 아침 8시에 고성국TV도 여러분 꼭꼭 아침을 열면서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예, 멸콩TV가 그 8,000명, 9,000명 이렇게 동시 시청하는 걸 저도 보면서 방송을 했는데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언제 10,000명 올려주실 건가요? 아, 그러게요. 네. 조금 더 힘을 모아주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고맙습니다. 내일 5시 반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